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파킨슨 질환이 거의 치료제가 거의 없죠. 치료제가 있지만 증상 완화제고 결국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증상을 조금 늦추고 악화되는 걸 조금 늦출 수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질환이다. 그래서 이건 퇴행성 뇌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치매와 더불어 아주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 파킨슨 질환 치료제를 저희 회사가 신약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어떤 원리에서 이런 것들이 악화되는지, 현재 쓰고 있는 약물의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이 파킨슨 질환하고 당독소하고도 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파킨슨 질환과 운동이상증입니다. 그게 뭐냐면 레보도파라고 하는 이게 도파민 약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파킨슨 질환의 원인은 뭐냐면 도파민 부족이거든요. 원인은 모르는데 어쨌든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잘 안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도파민의 우리 생체 내 브레인에서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파킨슨 질환이 오게 된다. 그래서 1차 치료 약물은 뭐냐? 그러면 도파민의 레벨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도파민을 우리 몸에서 만드는 그 물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도파민의 전구 물질 같은 거죠. 그거를 넣어주면 도파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파킨슨 증상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최초에 이거를 개발했을 때 이 파킨슨 질환은 끝났다. 이건 더 이상 게임 끝. 이거는 고쳤어. 이러는데 이 파킨슨 이 도파민 전구체를 계속해서 먹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운동 이상 질환을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파킨슨 질환이 악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 디스카이네이시아라고, 운동 이상증을 이제 디스카이네이시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레보도파 기인에서 오는, 약물에서 오는 운동 이상증, 이 시간에 따라서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레보도파라고 하는 이 도파민을 올려주는 약물을 먹게 되면 파킨슨 증상이 아예 1도 없죠. 아주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은데 계속해서 먹으면 시간이 몇 년씩 1년, 2년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점점 뭐가 되죠? 디스카이네이시아, 즉 운동 이상증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점점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이상한 다른 문제들이,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대략 이게 10년이 되면 도파민의 효과는, 약물의 효과는 없고 다 부작용으로 디스카이네이시아가 와가지고 훨씬 더 심해지고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도파민 약물을 안 볼 수 없는데 결국엔 우리가 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도파민의 약물의 부작용이나 도파민의 레벨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또 보조 약물들을 또 먹어요. 이거를 먹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작용을 없앤다고 또 다른 걸 먹어요. 근데 그 다른 것이 그러면 또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질환들이. 근데 이런 질환들이 일어나게 되는, 파킨슨 치료제를 먹다가 오히려 운동 이상증까지 와가지고 더 문제되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원인은 세로토닌 고갈이에요. 세로토닌 고갈로 인하는 근육 이완 수축에 이상증이 생긴 거예요. 운동 이상증은 결국에는 세로토닌의 레벨의 문제다. 처음에는 도파민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올려주는 약물로 레보도파라고 하는 약을 먹었는데
결국에는 이 물을 먹다 보니 이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되냐? 도파민만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레벨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도파민도 떨어지고 세로토닌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도파민에 의해서 파킨슨 증상도 오고 거기에 덧붙여서 운동 이상증까지 온다. 근육이와 수축의 이상증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막판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약물들을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억제제를 쓰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의 상합성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데 도파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로토닌을 만드는 신경 조직을 다 망가뜨려 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 뒤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레보도파를 도파민의 약물을 쓰게 되면 도파퀴논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신경세포가 파괴되게 되고 도파민이 과생산이 되다 보니까 또 세로토닌은 잘 안 만들어져 가지고 운동 이상증이 나오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도파민을 넣어주려다가 결국에는 뭐냐, 세로토닌까지 결국에는 망가뜨려져서 두 가지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예요. 당독소가 도파민하고 결합해서 신경 독성 물질이 ADTIQ라고 하는 신경 독성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도파민이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반응성이 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물질에 의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파괴하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당독소 같은 경우는 실제 알파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 도파민에서 이런 물질들이 올리고메라이제이션 돼가지고 이것이 침전처럼 이렇게 엉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신경 조직을 망가뜨리게 되고. 근데 이런 그 당독소가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나 장에 있는 특별한 균에 의해서 프로테오 미라빌리스라고 하는 특정한 세균이 병원성 세균이 이런 당독소 MGO 같은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얘가 도파민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그래서 파킨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것들이 이미 학문적으로 다 연구되고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킨슨 질환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최근에는 브레인이 원인이 돼서 오는 게 50%, 그 다음에 장에서의 장균총이 망가지고 도파민 대사라든가 이런 대사가 망가져가지고 오는 것이 50%. 근데 그 50%의 키가 뭐냐면 이 프로테오 미라빌리스라고 하는 병원성 세균이 결국에는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병원성 세균이 알파시뉴클레인 올리고메라이제이션을 일으키면서 파킨슨을 유발한다. 이거를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거를 저희들이 경희대 교수님하고 해서 이거를 개발을 했죠. 이걸 최초로 밝혀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보도파를 갖다가 우리가 먹게 되면 세로토닌을 만드는 조직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 도파민이 많이 들어오니까 쉽게 말해 이때는 이미 뭐죠?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은 다 죽었다, 없어졌다. 더 이상 도파민을 만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 걔가 뭐냐? 세로토닌을 만드는 세포에 와가지고 신경세포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도파민이 세로토닌을 못 만들게 하고 도파민만 많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 거는 세로토닌이거든요. 세로토닌이고 파란 거가 도파민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원래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빨간 게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파란 게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의 레벨이 떨어지게 돼서 운동 이상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레벨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로토닌의 레벨을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들을 도파민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걸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것은 1이고 레보도파, 도파민을 만드는 게 10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대사가 다 이 레보도파를 만드는 쪽이 활성화되고 세로토닌을 만드는 거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을 넣어주면 세로토닌을 만드는 물질도 10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똑같이 비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비례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도파민의 레벨도 올려주게 되고 세로토닌의 레벨도 올려주게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올려줘 가지고 운동이상증을 예방도 할 수 있고 파킨슨 질환이 악화되는 거를 막아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거를 보게 되면 뭐냐면 운동이상증이 이 도파민, 레보도파를 쥐에다가 투여를 하게 되면 이게 운동이상증이 와요. 운동이상증이 이게 크게 오죠. 운동이상증이 오는데 거기에 저희 세로토닌을 만드는 물질들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이 운동이상증이 레벨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운동이상증이 큰 거를 이렇게까지 약화시켜주죠. 그러니까 운동이상증을 갖다가 막아주는데 세로토닌의 레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동물 실험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보도파, L도파를 투여하고 난 다음에 세로토닌을 만드는 물질을 넣어줬더니 30분 후에, 그 다음에 60분 후에, 90분 후에 넣어줘 봤더니 언제 레보도파하고 인터벌을 주고 먹이면 가장 좋을까 봤더니 60분이더라고요. 60분에 먹였더니 가장 이런 그 에임즈, 운동이상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크로닉하게 투여를 해도 운동이상증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 질환을 치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내 균총을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장내 균총을 바꿔주는 거고 세로토닌의 레벨을 높이는 겁니다. 세로토닌을 만드는 것은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트립토판이 장내에 있는 세포에 의해서 그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많이, 우리 몸의 세로토닌의 레벨을 높이는 거는 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트립토판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잘 공급을 해주게 되면 세로토닌의 레벨을 높여서 레보도파, 즉 도파민을 만드는 그 치료제를 먹으면서 오는 부작용들을 완화시켜주고 운동이상증들을 생기는 것들을 늦춰줄 수 있어서 그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이라든가 이런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파킨슨 환자한테서의 그 치료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나 이상증들을 조금 그래도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